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소포장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아마 진통제일 거예요. 진통제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 찾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감기약 종류들을 찾는 분들이 많고, 알레르기 비염약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는 아마 변비약이 아닐까 싶어요. 이 변비는 특히나 이게 나이 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생길 수 있는 그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주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게 정말 그 변비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 김약사가 생각하는 변비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변비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다 변비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했던 약국에서의 그런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뭐니 해도 바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분의 결핍을 들 수가 있죠. 물을 먹지 않는 거.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양의 자기 체중 대비 그러니까 4% 이상의 충분 양의 물을 공급을 받았을 때 무려 변비 환자의 80% 정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저는 약국에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약국에 오신 분들 변비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정말 물들을 다 해보면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물 먹는 양을 정말 물 먹는 거를 숙제처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든 수분을 좀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분들은 변비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수분은요, 이 충분한 수분의 공급은 변비 개선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영양소라든가 산소를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는 산소가 들어오고 입으로는 음식물 속에 있는 여러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산소라든가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혈액에 이게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 들어가게 되면 먼저 중요한 장기에 먼저 보낸다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곳에 보내고 남은 것을 나머지 장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뇌와 바로 이제 내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수분을 충분하게 들어오면 충분량을 공급을 받게 되면 물을 먹고 나서 이렇게 몸 안에 쓰이고 나서 남은 것을 소변이나 대변이나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라든가 발산을 할 게 남아 있는데 이게 수분을 적게, 그러니까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장에서 쓸 것도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안 내보내는 거죠.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버릴 게 없어서 어떻게 돼요? 피부로 땀이 안 나오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나오질 않게 되니까 소변이 진하게 되고, 대변으로 수분이 나갈 게 없으니까 어때요? 대변이 딱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를 보면요. 소화기는 입부터 항문까지를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옆에 이제 간이라든가 췌장이 소화기에 속해요. 근데 이 소화기의 각 장기마다 이 음식의 소화라든가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보면 입에서는 소화액이 뭐예요? 침이죠. 이 타액이 1리터 정도. 그러니까 500ml짜리 물병이 2개 정도에 되는 그런 침이요. 하루에 분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위액은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약 1.5리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액 있죠. 이 담즙액은 약 1리터 정도. 그 다음에 그 췌장액도 1리터 정도.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장액이 약 1.8리터 정도. 예, 많죠. 그 다음에 대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약 300ml 정도 분비가 돼요. 이게 대략 합해보면요. 약 6.6리터 정도가 나와요. 6.6리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7리터 정도의 소화액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7리터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짜져서 소화액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이런 소화액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체중의 4%, 그러니까 50kg면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먹었을 때, 물을 마셨을 때 이러한 소화액이 분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이런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소화가력도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소화액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대장에 가면 이런 소화액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대변의 굵기가 이렇게 단단함이 결정이 되거든요. 충분하게 소화액이 나와야 대변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변비로 이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수분을,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변비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변비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소화액이라든가 뭐 점액이라든가 이런 걸 분비해내는 분비선이 있거든요, 우리 소화기 내장에는요. 근데 이런 선 분비의 기능이 약화가 된 것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게 되면 결국은 그 물을 원료로 한 소화액의 양 자체가 적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변비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그렇게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더라도 이런 선분비,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런 소화액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변비를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소화액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액도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 선분비라는 걸 통해서. 근데 이 점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타액도요, 그냥 맑은 물이 아니라 약간 끈적끈적한 액이잖아요. 위액이나 모든 소화액이 그렇게 전부가 다 이렇게 점액을 분비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점액이 우리가 지금 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대장에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 내벽에서도요 이 점액층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점액층이 대장 내벽에서 이렇게 이제 선 분비를 통해서 점액이 분비가 되면 이 이제 음식물이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장으로 넘으면서 대변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대변하고 이 장벽하고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일단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점액층에 의해서 이 대변이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죠. 점액이 어때요? 우리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의 그 내용물들, 그 대장 내의 내용물들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서 이렇게 쉽게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첫 번째 그런 점액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변이 지나갈 때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장 내벽에 이 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상처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팅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 대변 보면 어때요? 대변 보는 속도도 물론 이렇게 소변 보는 속도하고 거의 똑같고요. 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한 번 보면 그냥 볼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변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이렇게 토변, 그러니까 심하게 되면 이제 토변, 이렇게 토끼변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변을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변비 있는 분들은 보면요, 변이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점액이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 그런 장점막층하고 이렇게 변을 띄워져서 쉽게 나가기도 하지만 이 변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처럼 이렇게 뭉쳐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똑똑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변이 수월하게 나가고 이렇게 똑똑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쳐서 이렇게 분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렇게 점액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점액층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레시틴이라는 거예요. 이 레시틴이 저번에 제가 레시틴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레시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레시틴이요, 이런 그 레시틴이 인지질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용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성분이 뭐예요? 바로 포스파티딜 콜린이에요. 이 레시틴의 성분이 포스파티딜 콜린인데, 이 레시틴이라는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 바로 이 점액을 형성하는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선분비의 기능이 약화가 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온 변비에는 레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그 레시틴이 그 구성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 레시틴이 바로 이렇게 부교감 기능을 항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감 기능이라고 그러면 되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나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성의 작용을 받지 않는 그런 욕구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욕이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배설욕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배설욕, 이런 세 가지 기능은요, 바로 부교감 기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항진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밥맛도 없고
뭐 이렇게 편하게 대변을 볼 수도 없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교감 기능을 항진을 하는 게 바로 레시틴이고, 또 하나는 이 레시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의 점액을 형성하는 구성 물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분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레시틴이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요, 바로 마그네슘 결핍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작년부터 특히 올해는요, 이 마그네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약국에 오셔서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몇십 배 는 것 같아요. 구매도 많이 해가고. 그래서 이런 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 마그네슘의 효능이 정말 수십 가지잖아요. 앞으로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관심들 때문에 지속이 되면 변비의 개선율도 점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마그네슘은 어떤 효능을 나타내냐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근육 있죠. 이 뼈 빼고는 우리 몸이 다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근육층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근육도 근육이지만, 우리 속에 보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내장 근육 있죠. 이 내장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내장 근육에서도 가장 마그네슘이 많이 존재하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심장이랍니다. 이 심장에 마그네슘이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장기죠, 우리 몸에서. 심장 자동성에 의해서 저절로 혼자서 1분에 62회에서 72회 정도를 저절로 뛰지 않아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심장이 일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얘기도 돼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니까. 그것하고 이게 같은 이치로 뭐냐면, 이 소화기 근육도요, 심장만큼은 아니지만 어때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계속해서 대장 쪽으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이 소화기계인 이런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 이런 장기들도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게 되다 보면 이 심장 같으면 특별히 부정맥이 올 수 있잖아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우리 소화기계에서는요, 이렇게 무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소화력이 약해진다 할지,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할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음식물 흡수가 잘 안 된다 할지,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말은 뭐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장 무력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그럴 때 충분히 공급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했던 분들도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대장 연동 운동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변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위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이, 물론 이런 장 무력증이 단순하게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 무력증이 온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섬유만 단순하게 많이 공급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장 내에서 발효가 됐든 부패가 됐든 이게 이제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럼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다 보면 어떠냐면요, 이 장 자체가 그대로 가스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꽉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마그네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 무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또 하나 이 변비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변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수분 공급의 부족, 그러니까 절대량의 부족. 그다음 두 번째, 선분비, 소화액이라든가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선분비 기능의 약화. 그다음 세 번째로가 이제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또 원인들도 충분히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고, 제 경험에. 그래서 이 영상이 현재 변비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